안녕하세요. HBM4 고대역폭 메모리 구현을 위한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 기술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1조입니다. 발표는 서론, HBM 기술 개요, 하이브리드 본딩의 제조 공정과 핵심 메커니즘, 전망 및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본딩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기술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미세화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무어의 법칙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AI와 고성능 컴퓨팅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연산과 메모리 대역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HBM입니다. 디램 다이를 수직으로 적층하고 TSV를 통해 연결하는 방식으로 짧은 신호 경로와 높은 병렬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신 HBM4는 국제 제덱 표준인 JESD270-4를 따르며 최대 16단 적층, 핀당 8GBps, 스택당 최대 2TB/s의 대역폭을 지원하지만 기존 마이크로 범프 방식으로는 이를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범프 본딩을 대체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 HBM 기술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HBM은 디램 다이를 4개에서 16단까지 수직 적층하고 아래에 베이스 로직 다이를 배치합니다. 전체 스택은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올라갑니다. 다이 간 연결은 TSV로 이루어지며 로직 다이는 각 디램 뱅크를 제어합니다. 수천 개의 I/O 라인을 병렬로 운영해 클럭을 높이지 않고도 대역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디램 간 연결을 마이크로 범프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기술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 피치 축소가 어렵고 좁게 설계할수록 브릿징, 쇼트 등의 결함 발생률이 높습니다. 둘째, 범프 높이의 불균형은 응력 집중과 정렬 오차를 일으킵니다. 셋째, 기생 커패시턴스, 저항, 인덕턴스 등으로 인해 고속 신호 손실도 발생합니다. 넷째, 주석 기반 솔더의 열 민감성은 피로 균열과 신뢰성 저하를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플로우 이후에는 복잡한 후공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이 방식은 마이크로 범프 없이 금속과 절연체를 원자 단위에서 평면 접합하며 물리적 접착뿐 아니라 화학적 결합과 열 확산을 통해 접합 저항이 낮고 정밀도가 높으며 I/O 밀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범프 방식에 비해 피치는 100마이크로미터에서 2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축소되고 성능과 집적도 모두 개선됩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적용 방식에 따라 크게 웨이퍼 투 웨이퍼, 다이 투 웨이퍼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웨이퍼 투 웨이퍼는 두 웨이퍼 전체를 정렬해 본딩하는 방식으로 HBM이나 낸드처럼 동일 구조가 반복되는 메모리 반도체에 적합합니다. 반면 D2W는 양품 다이만 웨이퍼에 정렬하여 수율을 관리하기 용이하고 기능이 다양한 패키징에 적합합니다. HBM4는 동일 디램 다이의 반복 적층이 핵심이므로 주로 웨이퍼 투 웨이퍼 방식이 사용됩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기존 마이크로 범프 방식 대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솔더 범프가 없어 브릿징 결함이 없고 미세 피치에서도 안정적인 접합이 가능합니다. 둘째, 범프 공간이 사라지면서 동일 두께에서 더 많은 다이를 적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U2CU 직접 접합은 약 400W/m 켈빈의 열 전도도를 가지며 기존 방식 대비 약 100배 더 뛰어난 열 방산 효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본딩의 제조 공정입니다. 웨이퍼 투 웨이퍼에 적용되는 전체 플로우를 크게 다음에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본딩 레이어 형성과 CMP입니다. 칩 위에 유전체막을 PECVD로 증착한 뒤 포토레지스트와 에칭을 통해 구리 비화를 만듭니다. 시각된 영역에 베리어 시드 레이어를 입히고 CU 전기 도금을 거쳐 구리 다마신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CMP 공정을 통해 구리와 유전체 표면을 평탄화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CU 디싱에 대해서는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표면 활성화 단계입니다. CMP 이후 노출된 CU와 SiO2 표면은 산화막, 유기물, 슬러리 전류물 등으로 오염되어 결합력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먼저 아르곤 또는 아르곤 질소 혼합가스를 이용해 저온 플라즈마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CU 표면 산화막이 제거되고 표면 에너지를 높여 원자 확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SiO2 표면에는 하이드록실기를 도입하여 이후 수소 결합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습식 세정을 통해 유기물, 금속 오염, 입자 등을 제거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세정 품질이 이후 결합 계면 공급 형성을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로 병렬 및 접촉입니다. 활성화된 두 웨이퍼는 고정밀 장비로 0.3 마이크로미터 이하 정밀도로 정렬되며 이후 정전기적 인력 반데르발스임으로 1차 물리적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후 열처리 단계입니다. 접착된 웨이퍼는 두 번의 열처리 과정을 거쳐 물리적인 접착 상태에서 완전한 화학적 접합으로 전환됩니다. 먼저 저온 어닐링을 통해 SiO2 계면의 공유결합이 형성되어 전기 절연성이 확보되며 이후 고온 어닐링에서는 CO의 결정립 성장과 확산이 이루어져 저저항의 고품질 금속 접합 계면이 완성됩니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이 단순한 접합 공정을 넘어 HBM4의 필수 기술이 되게 만든 세 가지의 핵심 메커니즘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구리 증착 후 CMP 공정에서 발생하는 CU 디싱 현상을 보여줍니다. CU는 SiO2보다 연마저항이 낮기 때문에 CMP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깎이며 이로 인해 중심부가 오목해지는 디싱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평탄도 저하, 배선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함으로 간주되지만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는 접합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닐링 시 CU가 유전체보다 더 많이 팽창하면서 디싱으로 생긴 틈을 메우게 되고 자연스러운 CU-CU 접합이 유도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깊이의 디싱은 접합 정렬 정밀도, 접착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깊거나 얕으면 접합 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슬러리 조합을 활용한 다단계 CMP를 통한 프로파일 정밀 정렬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SiO2 간의 접합입니다. 수소 결합과 화학 결합 전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CMP 후 SiO2 표면에는 하이드록실리가 풍부하게 존재하며 이들 간의 수소 결합이 형성되면서 약한 인력이 작용하는 상태입니다. 이후 150도 정도 저온 원링을 거치면 다음과 같은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나며 계면에는 강한 공유 결합이 형성됩니다. 이를 통해 접합된 SiO2 계면은 약 1.5에서 2나노미터 두께의 얇고 균일한 접합층을 가지며 내열성, 전기절연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특성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CU-CU 접합 메커니즘입니다. 금속 결정구조 기반의 고상 확산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고온 어닐링 시 CU 패드가 열에 의해 팽창하면서 디싱으로 생긴 미세한 틈을 메우며 두 금속이 접촉합니다. 접합 초기에는 두 표면이 결정립 경계에 의해 나뉘어 있지만 초기 확산, 계면 확산, 결정립 성장 단계를 거쳐 전기정이 거의 없는 고품질 금속 접합 계면이 형성됩니다. 그 결과 고속 신호 전송에서도 반사 손실이 없고 우수한 열전도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어닐링 온도에 따른 CU-CU 접합 계면 변화입니다. 100도에서는 기공, 명확한 계면 경계가 보이지만 온도가 올라갈수록 확산, 결정립 성장이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400도씨에서는 계면 경계가 사라지고 단일 결정처럼 완전한 접합층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세 메커니즘은 서로 다른 원리로 작동하지만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 내에서 매우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완전한 접합 구조를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접합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CU-CU 접합은 단순히 온도 조건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리세스 깊이, 패드의 형성 균일성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리세스 깊이는 CU와 SiO2 간 열팽창 계수 차이를 고려해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CU 패드 형성이 비균일할 경우 어닐링 후 중심부에 기공이 남아 접촉 저항,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노튜브 CU와 같이 경도가 높은 재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기존 마이크로범프나 TSV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고속성, 고밀도 적층, 저전력 구동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분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HBM4 구현을 위한 핵심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다룬 세 가지 핵심 기술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전체 공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이룹니다. 첫 번째로 CMP와 CUD싱 설계는 어닐링 과정에서 CU가 팽창할 때 생기는 압력을 고려해 안정적 접합 간격, 정렬 동밀도를 확보하고요. SiO2 간 접합은 탈수 축합 반응을 통해 우수한 절연성, 구조적 안정성을 제공해서 전체 적층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세 번째, CU-CU 고산 확산 접합은 낮은 저항, 고속 신호 전송을 가능케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TSMC,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이 기술을 차세대 고성능 시스템에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범플레스 HBM, 로직온 메모리, AI SoC 통합 패키지 같은 고집적 구도로 확장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본딩은 단순한 접합 공정을 넘어 HBM4 아키텍처 실현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한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